자, 그럼 저는 이제 엑셀 2010 버전을 좀 열게요. 자, 엑셀이라는 거는 흔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정리할 내용을 목적에 맞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내용에 속한 수치들을 사칙연산 이외의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이 위쪽에는 제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제어 아이콘은 엑셀 로고 모양의 제어 아이콘인데 보통은 누를 일은 없어요. 창 관련 명령이 뜨고 닫기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다 보시면 되겠고, 가끔 들어서 엑셀이 그냥 닫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별로 누를 일은 없는 버튼, 그죠? 자, 그 옆에 있는 얘네들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쓰는 프로그램, 내가 자주자주 쓰는 명령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되돌리기 다시 실행 이런 정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옆에 세모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시 눌러서 여기 체크를 풀면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거는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꺼내 놓는 그런 메뉴다. 왜냐면 얘가 보면요, 한글 쓸 때랑 좀 비슷한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각각의 메뉴별로 리본 죄송해요, 말이 꼬였다. 리본 메뉴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홈을 눌렀을 때 메뉴가 있고 삽입을 눌렀을 때 메뉴가 있다 보니 내가 자주 여는 그런 메뉴의 경우는 바로 가기 메뉴에다가 꺼내놓고 빠른 실행 메뉴에다 꺼내놓고 쓰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문서의 제목과 프로그램의 이름이 표시되는 줄입니다. 보통 저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통합문서 1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한글에서 빈문서 1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프로그램 창 조절 단추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메뉴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7페이지와 6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쪽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이 짝대기는 최소화, 얘는 이전 크기로 복원이나 최대화 버튼, 이 옆에는 프로그램을 닫을 때 쓰는 닫기 버튼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 조절 단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 창에 모두들 있으니까는 아마 많이 아실 거고요. 오피스 도움말은 누를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2010 버전에서도 아마 누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6번이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메뉴들인데 이게 뭐냐면요. 통합 문서 제어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닫지 않은 채로 창을 최소화하거나 창을 복원하거나 창을 닫을 때 쓰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엑셀 안에서 여러 가지 엑셀 문서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엑셀 문서를 같이 보기 위해서 창을 우리가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쓰는 메뉴지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메뉴는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 기능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메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홈 탭을 누르면 홈 탭에 대한 내용들이 뜨는 거고, 삽입 탭을 누르면 삽입에 대한 내용들이 뜨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뜨는 거예요. 이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리본 메뉴 밑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홈 탭의 글꼴 그룹에는 글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탭별 리본 메뉴에는 기능별로 그룹이 지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가 9번 이름 상자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메뉴가 이름 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엑셀에서는 일단 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한글하고 엑셀이 조금 다른 점이, 한글은 우리가 A4 용지 같은 용지가 나오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는 거였다면 엑셀은 지금 보시다시피 칸칸이 되어 있죠.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이다 이렇게 외우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읽으려면은. 그래서 보통은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런 식으로 열을 말하고요. 1, 2, 3, 4라고 행을 말해요.
그리고 보통 이 셀을 말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찍으면 G열에 있는 오행이 셀이다 라는 뜻으로 G5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셀의 주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표시되는 게 바로 이름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엑셀에서 어떤 영역을 지정해서 이름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적혀지는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통성명의 같이 그냥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또 쓸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옆에 수식 입력줄. 요거는 셀에 어떤 내용을 적으면 그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셀을 아무데나 일단 한번 찍어 보실래요? 아무데나 그냥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움직일 거냐면 이렇게 셀 포인터라는 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까맣게 조금 더 짙은 테두리가 쳐지는 거 보이죠? 요거를 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셀들 중에서 무엇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터가 셀 포인터입니다. 근데 이 셀 포인터가요, 제가 여기다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었더니 D열에 6행에 있다라는 게 어디 표시가 돼요? 요 이름 상자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D6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보여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제가 한일이라든지 뭐 본인 이름으로 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면 어디에 또 적히냐면 이 셀에도 적히지만 이 내용이 여기도 같이 적혀요. 이게 바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셀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식 입력줄은 안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이름을 적은 셀을 다시 클릭해보면 그 이름이 적혀있는 셀에 내용이 여기 적혀져서 보여요. 이게 수식 입력줄이에요. 자, 근데 왜 이름이 수식 입력줄일까?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어서 이번엔 다른 셀 아무데나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등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는 표시. 0번 옆에 짝대기 그 다음에 는 표시 있죠? 는 표시 한 번만 눌러보세요. 1 플러스 2 요 정도만 적어볼까요? 그러고 다 적으신 분은 엔터 좀 쳐주실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적은 게 계산이 돼서 셀에는 표시가 돼요. 그 셀을 다시 한번 마우스로 찍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표시가 돼요? 원래 셀에는 내가 계산한 값이 나오는데 수식 입력줄에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수식이 표시가 돼서 보이죠? 아마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이 수식 입력줄은 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보이는 줄이고요. 만약에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계산된 수식이 보이는 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수식 입력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셀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며 여기에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셀 아무데나 한번 또 클릭해 보실래요? 아무데나. 진짜 아무데나.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번엔 뭐 적어볼까요? 그냥 한일 컴퓨터 학원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예, 내가 찍었던 그 셀에 수식 입력줄에 적었던 내용이 적혀져서 나와요. 이게 수식 입력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다가 찍어놓고 적어도 수식 입력줄에서 보여지고 내가 어떤 셀을 찍고 수식 입력줄에다 적어도 이 셀의 내용이 적혀지더라.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11번 전체 선택. 이 전체 선택은요. A랑 1, 4, 6이 네모 보이세요? 이쪽에? 이 부분을 말해요. 자, 여기 한 번만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한 시트가 다 선택이 됐죠. 이게 전체 선택이에요. 물론 단축키로 익히실 분은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라서 혹시 단축키를 익히실 분은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행머리글하고 열머리글, 워크시트 이런 것들 좀 더 설명하고
이따가 통성명이 끝나면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행머리글입니다. 먼저 열부터 얘기하지. 행부터 얘기했네. 자, 일단 저도 행부터 할게요. 행머리글은요. 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로줄들을 행이라고 해요. 얘가 1행, 얘가 2행, 얘가 3행, 얘가 4행. 행의 머리에 보시면 1, 2, 3, 4 숫자 붙어 있죠. 이거를 행머리글이라고 해요. 얘는 5행, 얘는 6행, 얘는 7행. 그쵸? 자, 이렇게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얘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올게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아래 방향 화살표 한 번만 툭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하나의 시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A4용지가 딱 있고 그 안에다가 글을 채우는 형식이지만 엑셀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트 단위로 되어 있고 이 시트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1행이 보이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아니면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 무조건 A1 셀로 돌아가기도 해요. 컨트롤 홈은 무조건 A1 셀로 가는 거고요. 그냥 위로만 올릴 거면 컨트롤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홈키. 위쪽에 보시면 인서트 홈 페이지 아웃 페이지 업 요거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6개 단추 모여 있는데 그쪽에 홈 버튼 있어요. 네, 그건 무조건 A1 셀로 돌아가는 거. 자, 이번엔 13번 열머리글 소개해 볼 건데요. 열은 무엇을 뜻하냐면 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해요. 얘가 A열, 얘가 B열, 얘가 C열, 얘가 D열, 얘가 E열, 얘가 F열, 얘가 G열. 이런 식으로 열을 나타내는데요. 이 열에 보시면 1, 2, 3, 4가 아니라 A, B, C, D로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바로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이 열머리글은 어디까지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XFD까지 있죠. 이 XFD가 몇 개냐면은 16,384개 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시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금 그러면은 A1 셀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맞아요.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A1 셀로 돌아옵니다. 한글을 하다가 엑셀로 넘어가면요. 많이들 이제 당황하시는 게 있어요. 한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쉽게 보시는데 엑셀의 경우는 요거를 작성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휠을 굴려버린 거야. 자, 어때요? 당황하세요. 없어졌어 이러고. 근데 사실 없어진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16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얘긴 뭐예요?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휠을 다시 굴리시거나 하면 되고 아니면 더 간단하게는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 무조건 A1 셀로 올 테니까 문제없이 볼 수가 있겠죠? 네, 초반에 엑셀 하실 때 제일 좀 당황하시는 실수가 바로 요거거든요. 옆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몰라요. 그쵸? 여기가 1행인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화면이 사라지니까 당황하세요. 근데 여기 뭐가 이상하죠? A로 시작했는데 M으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홈 누르면 무조건 A1 셀로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A1 셀은 저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A1 셀이란다. 컨트롤 홈은. 그죠? 자, 행머리글, 열머리글 소개했고요. 이번엔 14번 워크시트를 설명을 할 건데요. 워크시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가 바로 워크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나 수식 개체를 입력하는 문서의 작업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워크북하고 워크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워크북이라는 건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워크시트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이런 항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장부를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요렇게 보죠. 뭐 관리대장 같은 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뭐 빌라나 아파트 이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관리대장 같은 걸 만드시잖아요.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배부를 해주시곤 하실 텐데요. 그런 거를 하실 때도 요거를 예를 들어 만들어서 1월 시트, 2월 시트, 3월 시트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책들 그쵸? 책 이제 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있어요. 그럼 그 거래처에 어떤 거래처 원장 장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진닷컴이면 영진닷컴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매출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원이나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매출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란으로 둬도 돼요. 또 한 가지,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가정주부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쓴 거 나간 것들을 정리하는 가계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가계부를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엑셀은 한글하고 다른 점은요, 계산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여기다 두면은 얘가 계산 결과가 딱 나와요. 계산기가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꽤나 많이 쓰고 있죠. 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경비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놀러 갈 거니까 뭐가 얼마가 들 거고 뭐가 얼마가 들 거고 뭐가 얼마가 들 거니까 얼마씩 모으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짜겠죠. 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놀러 가서 뭐 금액을 다 걷어서 놀러 간 다음에라고 했을 때 어떠하게 금액들이 나갔다라는 거를 짜서 표로 만들어주면 딱 이쁘잖아요. 그쵸? 어떻게 쓰였구나 라는 게 딱 보이니까 이런 모임 같은 활동에서도 굉장히 엑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엑셀의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또는 이제 거래처별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놀러 갈 때마다 무슨 여행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우리가 요 하나의 파일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워크북과 워크시트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우리가 3개 다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엑셀이 제일 많이 써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시간표 만들 때도 엑셀을 쓰고요. 요 훈련생 발열 체크 기록지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한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엑셀로 만들면 훨씬 쉬워요. 그런 거 할 때 엑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글은 표 만들 때 어떤 때 쓰냐면 좀 복잡한 표를 만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엑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글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한글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공문 같은 거 쓸 때. 자, 한쪽 길로 또 새버렸네. 얼른 나갈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워크시트 얘기하다가 괜히 엑셀에 흥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엑셀이 어쨌든 그만큼 좀 쓸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15번 이동 막대입니다. 이동 막대는 막대를 드래그하면 상하좌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엑셀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행과 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을 때 뭐 모임 같은 경우에 약간의 항목에서 적겠지만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여기를 1월부터 뭐 31일까지의 어떤 뭐 우리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 보려면 표가 길어지거나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으로 넘겨서 보거나 밑으로 넘겨서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이동막대들을 씁니다.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동막대. 이쪽에 여기 가예요. 스크롤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동 도구. 요거는 지금 뭐냐면 시트를 내가 여러 개를 쓸 때 작업할 시트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 시트가 지금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시트를 늘리고 또 늘리다 보면 시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예를 들어 앞에 게 안 보여요. 그쵸? 그럴 때 앞으로 가는 것, 제일 앞으로, 제일 뒤로, 한 번씩 앞으로, 한 번씩 뒤로. 시트를 이동해서 볼 수 있는 이동 막대가 시트 이동 막대라고 합니다. 시트 이동 도구. 자, 시트 탭.
이 시트 탭은 요게 바로 시트 탭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다 예를 들어 1월, 뭐 2월, 3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관리를 할 때 좀 더 눈에 띄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시트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냥 시트 1, 시트 2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그 시트의 내용을 무얼 적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탭이 바로 시트 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파일에다가 이름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 파일에 뭐가 넣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 적어놓으면은 그 이름만 보고도 아 여기 뭐가 있어 라는 걸 알고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자, 18번 보기 도구입니다. 자, 여기 엑셀을 기본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이 화면에서 봐요. 기본 보기.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엑셀이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에 찍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가 있죠.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하면은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에 찍히는구나가 보여요. 엑셀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엑셀에서 표를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고 출력을 할 때 한 페이지에 요만큼을 찍고 두 페이지에 요만큼을 찍어서 그러니까 표가 하나의 그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막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제일 초반에 하는 실수거든요. 근데 내가 몇 페이지까지 나오는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페이지 레이아웃만 가보시더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1페이지에 나오니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만들면 이쁘겠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이 정도로 보고요. 그 옆에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데 보통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만약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될 때는 어디까지를 한 페이지에 찍겠다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가끔 들어가는 메뉴이기도 해요. 자, 옆에 있는 이 부분만 설명하면은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확대 축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00% 화면으로 보겠지만 엑셀은 40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10에서부터 400까지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되고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돼요. 그리고 요 막대기 있죠. 확대 축소. 얘를 당겨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 옆에 100%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누르면 확대 축소 배율을 내가 이렇게 눌러서 정하거나 직접 적어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한다고 인쇄가 크게 나오거나 인쇄가 작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화면에서 볼 때 화면이 우리가 가끔 되게 복잡한 표는 되게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표를 보려고 한다면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화면에 모아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크기를 좀 줄여서 볼 테고 아니면 눈이 나쁜 경우라면 크기를 크게 해서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요 확대 축소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요 부분을 외워도 되지만 우리 인터넷에서 확대 축소할 때 뭐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굴렸죠. 반대로 굴리면 축소, 반대로 굴리면 확대. 컨트롤 휠은 인터넷에서도 확대 축소해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에서도 확대 축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확대 축소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통성명의 정도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따간 11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계산 기능을 좀 활용해 볼게요. 지금 자, 일단 그러면 크롬을 좀 열까요? 화면에서 크롬 창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USB를 꽂아주세요. 저희 USB에다가 예제를 받을 거니까. 화면을 이거 바꿔놨나 보다니까. 이건 창 닫고. 자, 구글에다가 영진닷컴이라고 적어볼게요. 영진닷컴.
영진닷컴 치셨어요? 여기 영진닷컴 사이트 들어갈 거예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 보이실 거예요.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브록 CD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적을 건데 여기다가 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눈이 편한 시리즈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2010 버전이에요. 눈이 편한 엑셀 2010. 왜냐면 이 엑셀 13은 안 써요,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게 엑셀 10 버전, 엑셀 16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이제 최신 버전인 365 버전, 요런 걸 쓰는데, 365 버전은 왜 이런 거예요. 매 달마다 돈 내고 써야 되는 클라우드 버전 같은 거. 그래서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연구판으로 깔아놓고 쓰는 게 2016 또는 2010인데, 2010은 좀 업그레이드 좀 안 하신 경우, 그죠? 2016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 그냥 늘상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도요. 2016으로 보는 시험도 있어요. 2016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2010 버전이 아직까지는 잘 쓰여지고 있는데 13은 약간 과도기적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도 프로그램을 안 갖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처음 들어가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게 2010으로 책을 정하게 됐던 거예요. 네, 맞아요. 브록 CD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여기 엑셀 2010에 옆에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 있어요. 눌러주세요. 엉뚱하게 나오는데 안 되죠? 엉뚱한 게 나왔어요? 네. 뭔가가 다운로드 클릭해요. 네, 요거 누르시고 CD 원점집을 클릭. 그러면 저번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인의 USB를 눌러서 요 CD1 대신에 이름을 눈이 편한 엑셀 요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두 번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요 엑셀 zip 파일을 열고 압축을 풀면 돼요. 그러고 압축 풀기에서 놓으면은 압축이 풀려진 채 화면이 뜰 거예요. 네. 이제 압축 다 풀었으니까 열려있는 창은 다 닫아요. 자, 엑셀 2010을 열겠습니다. 따닥. 자, 우리가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이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 글씨 쓰시는 거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이거 첫 번째 거는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뭐가 나왔어요? 아, 이거요? 네, 닫으시면 돼요. 제가 인증 안 해놔서 그래요. 혹시 화면 이거 보시는 거, 책 보시는 거 힘드시다면 그냥 바로 예제를 불러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요건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도 재밌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날짜 적혀있죠? 날짜. 어차피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항목, 구분, 가격. 칸을 넘길 때는 방향키로 움직여도 되지만 저희 경우는 탭으로 움직였어요. 탭을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칠 건데 탭으로 넘어갔을 때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 투셀 쪽으로 넘어가지죠. 자, 일단 날짜, 항목, 구분, 가격까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9월 23일이잖아요. 9 적고 슬래시 하시고 23 적고 엔터 쳐주실래요?
그럼 9월 23일이 적혀요. 9/23. 항목은 여기 옆칸에다가 엔진 오일 교환 적으려니까 칸이 모자르죠. 그러면 B랑 C 사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당겨서 맞추세요. 자, 여기다가 이어서 할게요. 좀 더 길게 늘려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부분은 엑셀에서 적다 보면 자동차를 적고 두 번째 칸에 자동차 적으려고 자자를 적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적혀요. 이런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자동차를 적었는데 이번에도 자동차 적으려는 게 맞지? 라고 묻는 기능인데 맞으면 그냥 그대로 엔터 치시면 자동차가 적혀요. 자, 가격이 45 땡땡땡 619 66.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요 가격 밑에 거는 구하질 거니까 그냥 비워 놓을게요. 9월 23일 물티슈 6팩 장보기 가격이 9,900원. 9월 24일 양파 한 망 장보기 3,000원. 9월 24일 딸기잼 장보기 4,500원. 9월 24일 인스턴트 장보기 1,320원. 그 다음에 9월 24일 재산세 세금 26만원.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9월 23일자 요 날짜에 가격의 합을 구해보고 싶어요. 이 자동차 45,000원하고 또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61,966원이 들었대요. 요거 합을 구하려면 먼저 엑셀은 계산할 때는 등호를 적어요. 등호 한 번만 적어볼게요. 요거 는 기호 등호 자, 그 다음에 요 엔진 오일 교환에 35,000원 있죠? 여기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여기 가격이 적혀있는 요 칸에 주소가 적혀요. D2셀. 그쵸? 자, 요거랑 플러스. 여기 있는 요 자동차 가격을 더할 거잖아요. 요 자동차 가격을 또 클릭하세요. 요거 더할 거다. 그럼 D3셀이라고 요 셀 주소가 적히죠? 그대로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값이 딱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엔진오일 교환이 45,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5,000원이었다. 그럼 얘를 고치면 얘가 바뀌어요. 왜냐면 값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아까 셀 주소를 넣어가지고 계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셀 주소 안에 있는 값이 바뀌면은 요 계산값도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되게 편리해요. 잘 되신 분은 밑에 있는 장보기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장보기를 구할 거니까 구할 셀인 즉 D9셀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 등호를 적어요. 그 다음에 물티슈 6팩의 가격 요 9,900원 적혀 있는 거를 클릭. D5셀 찍혔죠? 자, 플러스 요 3,000원 또 클릭. D6셀 찍혔죠? 자, 플러스 딸기잼 적혀 있는 여기도 클릭. 이 7셀 적혔죠? 자, 플러스 요 인스턴트 적혀있는 여기도 클릭. D8셀 적혔죠? 자, 엔터 쳐보면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구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엑셀의 간단한 계산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직 뭐 인쇄를 할 건 아닌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보기에는 여기 칸이 예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파일에 인쇄를 가보시면 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출력하려면 칸을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쉬워요. 다시 홈으로 갈게요. 아니면 ESC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 일단 칸을 만들 범위, 즉 A1에서부터 요 데이터가 있는 D10셀까지 범위를 잡아볼까요? 마우스로 그냥 누르면서 끌면 돼요. 여기 홈 탭에 글꼴그룹에 요 창문같이 생기네. 여기 옆에 세모 보이죠? 여길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이 다 쳐져요. 한글에서 표 만들려면 입력에 표 들어가서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엑셀은 다 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 항목 구분 가격 여기도 좀 이쁘게 하려면 범위를 잡고 여기 가운데 정렬이 있어요. 요 글꼴 옆에 여기 맞춤에 여기 가운데 맞춤. 그럼 글자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안에 가운데로 이쁘게 맞춰져요. 그러고 여기가 채우기 색인데 여기를 눌러서 내가 이쁘게 채우고 싶으면 색깔을 이렇게 넣으면은 자, 다시 파일에 인쇄 가서 볼까요?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표 형태가 돼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표도 한번 내친 김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작성하던 김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는데 요거 9월달 달력이잖아요. 9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보면 시트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일 거예요. 여기 따닥 해서 9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시트 원에다가요? 네, 요 시트 1이라는데 여기를 따닥 하시고 9월 적고 엔터. 요거 연습 문제 15페이지에 보시면 2차 시라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게 파일을 불러다가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처음 하는 거고 요거 정도는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서 요거 한 개만 우리가 적어서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갈 거냐면 요 시트 2라는 요 장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요거 시트 2라는 거. 그럼 요렇게 또 새하얀 창이 나올 거예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날짜, 옆에다 항목, 옆에다 개수, 옆에다 단가, 옆에다 합계. 자, 이번엔 개수랑 단가를 적어서 단가라는 게 원래 하나당 가격이잖아요. 몇 개에 얼마 해서 몇 개 나왔다. 이런 값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항목이 좀 길게 적힐 거죠. 그러면 B열과 C열 사이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적당하게 너비를 넓혀주세요. 한 2칸 정도 되게 이렇게 넓힐게요. 자, 날짜부터 적겠습니다. 10 하고 슬러시 2 하고 탭을 딱 누르면 옆에 항목 칸으로 넘어갔죠? 여기다 LED 한 칸 띄고 모니터. 그 다음 탭 개수는 5, 탭 단가는 22만원. 10월 2일 옆에는 USB 스피커. 그 다음에 개수가 11개, 단가는 6,800원. 그 다음에 10월 2일 그래픽 카드 10개 4,500원, 45,000원. 그 다음에 10월 2일 블루투스 키보드 개수가 13 16,000원. 10월 2일 헤드셋 그 다음에 4 여기가 단가가 5,000원.
4일 더. 스피커가 3개. 사실 내용이 같아서 이거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데 아직은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그냥 적을게요. 10월 4일 그래픽카드. 글자 적으면 앞에 그래픽카드 있어서 나올 거예요. 탭 누르면 빨라요. 10월 4일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따가 합계 구할 거예요. 다 안 보이실 거니까 조금만 줄여서 다 보이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얘를 줄여 놓으면 되겠다. 이제 다 보이죠? 아직 합계는 안 구했고 단순 타이핑만 했습니다. 자, 여기 합계를 이제 구할 거예요. 이 합계는 LED 모니터의 개수에 단가를 곱한 값으로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은요, 여기 단가라는 건 한 개당 가격이에요. 이 LED 모니터 하나가 22만 원이래요. 그걸 5개 샀으면 얼마일까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등호를 적으시고 계산할 땐 언제나 등호. 자, 여기 개수를 찍을게요. 개수. LED 모니터의 개수를 찍으면 LED 모니터의 개수가 들어있는 셀 주소가 찍혀서 나올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는 요 별표가 곱하기예요. 그리고 단가를 찍으면 이렇게 C2 셀 곱하기 D2 셀의 형식이 됐죠. 이때 엔터를 치시면 합이 나와요. 자, 요 합계 나온 부분을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줄에 이 합계의 그 값이 나와요. 어떻게 식으로 계산됐는지. 요 끝에 보시면 점 보이세요? 요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채우기 핸들로 가져다 놓으시면 요 흰색 플러스 모양에서 까만색 플러스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얘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C3셀 곱하기 D3셀, C4셀 곱하기 D4셀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등호를 적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LED 모니터의 개수를 찍고요. 곱하기 LED 모니터의 이 단가를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값이 나와요. 이 값을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값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계산해보시죠. 자, 여기 평균 판매량은 물론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동 합계 함수로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평균 판매량이 있는 이 7셀을 찍어주시고요. 홈 탭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 합계 있죠? 그 옆에 세모를 눌러요. 그래서 평균을 고르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반짝이는 범위, 여기 이 2에서부터 이 6셀까지의 범위의 평균을 구할 거냐 이렇게 뜬 거예요. 여기서 엔터 치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평균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찍고 자동합계 옆에 세모 평균을 눌러서 구하고 범위가 근데 다르니까 여기서는 이 8셀부터 이 12셀까지 끌어서 범위를 잡으시고 잘 됐으면 엔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A1에서부터 여기 우리 표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 이 13셀까지를 범위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셨다면 홈 탭에 글꼴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 아까 눌렀었잖아요. 요 창문 모양 있죠? 그냥 요거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날짜부터 합계까지 여기 제목 부분이니까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색깔을 예쁘게 색깔을 넣을게요. 요거 아까 고른 색깔 넣을 거면 여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 만약에 파일을 인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표가 만들어졌죠?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트 2를 따닥 하시고 10월이라고 적을게요. 그러고 엔터. 자, 일단 요렇게 우리가 워크시트 2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9월 거 하나, 10월 거 하나. 그러면서 어차피 계산하는 부분이고 간단한 부분이라서 직접 입력해 보면서 계산도 직접 구해 보았는데 어떻게 좀 하실만 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저장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에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을 텐데 우리는 본인의 USB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USB로 가서 저번에 우리 한글 연습 폴더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엑셀 연습 폴더 만들어 볼까요? 그럼 새 폴더 하나 누르시고 엑셀 연습이라고 이름 준 다음에 여기를 따닥. 얘 이름은 뭐라고 줄까? 그냥 뭐가 좋을까요? 뭐로 줄까요? 그냥 가계부 할까요? 가계부 하고 저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